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아이온큐를 갖다 4불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4불 때부터 일단 추천을 했죠. 제가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요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모습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있죠. 자,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 회사의 자산 가치 정도만 갖고 있다면은 더 떨어져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회사가 다 망가져도 내 자산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순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밸런시스 있죠.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자, 거기서 에코티가 있습니다. 에셋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데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에코티,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남의 돈입니다. 부채니까 이건 내 돈이죠. 그러니까 내 돈하고 남의 돈을 합해가지고 지금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조달하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이 왼쪽 시장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남의 돈 빼고 내 돈만 어느 정도 있느냐. 자, 그거만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거 자체가 몇 배수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려와도 3불 때까지 내려왔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PBR 있죠. PB 레이쇼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주당 자산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 레이쇼는 저건 어떻게 해서 구해지냐? 요 곱하기죠. 요 곱하기입니다. PB 레이쇼 곱하기 BPS 있죠. 주당 순자산 가치. 자, 그걸 했을 때 주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현재는 주가가 50불 정도로 나타나고 있죠. 주가 50불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주당 순자산 가치 요걸만 구해주게 되면은 요걸 제가 싱킹 알파에서 그냥 구했는데 오늘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게 되면은 지금 PBR이 몇 배수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1배수 주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다 털고 나가도 지금 볼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가에서 1배수면은 PBR이 뭐 받은 거 없죠. BPS를 그대로 주당 순자가치 가산 가치로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뭐 10배를 준다, 20배를 준다 이러면 조금 무리가 있겠죠. 내 자산 가치보다 이만큼 많이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몇 배수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 다음 BPS도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있죠. 지금 펀딩이 안 들어왔을 때 그때 장부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탱큐가 나왔던 때, 자,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탱큐 위에 20억 달러 자금이 조달됐을 때 있죠. 자, 그럴 때도 우리가 좀 따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포하고 애프터 이렇게 해서 한번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총 자산 있죠. 우리가 등식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 자, 그런 가운데 지금은 자본을 구하니까 자본을 구하려면 이는 지금 이제 부채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돼야 되겠죠. 자, 그거 일단 개념을 두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모습에서 부채가 이렇게 되고 있고 자산이 이렇게 되고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아무래도 총 자본이 나오겠죠. 자본은 이렇게 나오고 총 자본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수 있죠. 그걸 나눠주니까 실질적으로 BPS, BBPS 되고 BPS 됩니다. 쉽게 말해서 BPS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7.03 나왔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PBR 곱하기 7.03이죠. 이거는 BPS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BPS를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주가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50불대 되고 있으니까 제 PBR 자체가 거의 7배 정도 돼야 되겠죠. 7배 정도를 지금 이제 주고 있다는 겁니다. 탱큐자로. 즉 9월 30일 기준을 했을 때는 이제 7배 정도의 배수를 받고 있다. 내 자산에 대해서 내 장부 가치 대비해서 7배를 가지고 있다. 내 장부 가치가 만약에 1억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7억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은 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는 7배니까 장부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부풀려 가지고 7억을 받고 있으니까 7배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9월 30일까지의 기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9월 30일 이후에 20억이 돌았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주 발행에 이제 물량을 데려다 산출해 보겠습니다. 신주 발행수 있죠. 이건 조달 금액에다가 발행 가격을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억 달러가 일단 조달이 됐고 그걸 갖다 발행 가격이 50달러였으니까 실질적으로 4천만 주가 아무래도 신주로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기존의 발행 주수는 3억 2,500만 주죠. 이런 대차대조표에 나옵니다.
캔큐 보면은. 그다음에 신규 발행 주식수는 4천만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3억 6,500만 주라는 겁니다. 합했을 때. 자,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기존의 총 자본은 22억 달러 정도 되고 있었죠. 자, 거기다 20억 달러가 더하니까 실질적으로 합계는 한 42억 9천만 달러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자본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주식수는 요걸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요걸 나눠주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주당의 BPS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북벨프 쉐어리죠. 주당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느냐, 그걸 구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일단 자본을 본다면 아무래도 42억 9천 달러 정도 되고 있죠. 42억 9천만 달러를 갖다가 주식수 3억 6천5백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은 한 주당에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순자산이 되고 있는지 그게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은 428, 그 다음에 4287이죠. 4287, 그 다음 799, 799죠. 그래서 799 이렇게 하고 000이죠. 04, 03개고 나누기 해서 그 다음 365죠. 365, 그 다음에 308 이렇게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961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면 11.73배수가 나오고 있다면 반올림해서 11.74배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74배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 주당에. 자, 아까 봤을 때는 한 7배수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7배수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계산해 보는데 자, 여기서 또 PBR 있죠. PBR을 아까 지금 이제 몇 배수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모르는데 자, BPS 나왔으니까 BPS가 11.74 정도 되고 있죠. 11.74 정도 되고 있는데 요거 자체가 주가가 50불이죠. 50불이니까 몇 배수 되냐 했을 때 이거 나누시면 됩니다. 50에다가 11.73 나누기 되면은 지금 이제 4.26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은 7배수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4.2배수 나오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돈이 이런 식으로 일단 주식이 들어가면서 돈이 20억 달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배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는 한 7배수, 정확하게 하면 7.11배수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4.26배수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은 한 주당의 주당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땐 4.16이니까 7배수보다는 많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적정 가격 50불대가 어느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나는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용기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달 전 비포하고 조달 후 있죠. 자, 그 2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자, 그걸 갖다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총 자본이 원래는 22억 8천만 달러 정도 있었는데, 20억 달러가 들어오니까 42억 8천만 달러여서 상당히 일단 자본이 에코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에코티가. 자, 에코티는 저 말씀드렸듯이 밸런스에서 에코티 이쪽 분야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내 자본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이 많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한 변동률을 본다면 87.4% 정도가 늘어났고 총 주식수도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20억 달러가 들어올 때 4천만 주 정도로 일단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억 2억 5천만 주에서 3억 6천5백만 주로서 늘어났죠. 한 12.3%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당 장부 가치 BPS를 봤을 때 여기는 7.03배수 정도 7.03달러 되었고 여기는 11.74달러 정도 되었죠. 아까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을 때 변동률을 본다면 4.71달러 정도가 늘어났다는 건 장부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에코티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장부 가치는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우리가 구했으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PB 레이쇼를 우리가 50달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7.11배가 나왔고 이거는 4.26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6배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85 정도가 일단은 요 정도에 일단 배수가 좀 꺾였고 한 40% 정도가 지금 에코티가 들어오면서 PB 레이쇼가 조금 더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배 주는 것보다는 4.26배 정도 주고 있으니까 50불이라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한 배, 두 배 받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50불 정도로 봤을 때는 4.26.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평균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겠죠. 다른 일단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4.26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26배 PB 레이쇼를 봤을 때 4.26배 정도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일단 저평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PB 레이쇼 이쪽 북별로 와서 4.36배수
나오고 있죠. 섹터 평균이. 자, 그러니까 4.8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해 보니까 4.26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계산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섹터 평균보다는 조금 낮다. 그렇다면 50불 밑에라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 기준이 없이 그냥 주가가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이러니까 내가 망했다. 또 올라가니까 살았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단 개념을 두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일단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3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3불까지 내려갔어도 제가 들어갔던 4불대 가격은 충분히 바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25%를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차트 보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심리로서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투를 하시는데 양자 섹터, 우주 섹터 좋기 때문에 장투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폭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은 눈차가 말씀하지만은 들어가서는 항상 일단 차트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전진적으로 들어가시되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프리스에서 일단 목표가들이 나왔죠. 특별히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디웨이브, 그다음 리게티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00불 정도를 준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디웨이브는 45불, 리게티는 한 30불 정도를 목표가 주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케빈 게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프리스에서 일하고 있고 비례 한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3개 반 정도.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서 한 3,300 정도 되는 사람이다. 한 30%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석세스 레이트는 50%, 에버리지 레이트는 한 10.6%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S&P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스에 지금 케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아이온큐는 생태계 순풍에 힘입어서 도입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온 트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헤런스, 충실도, 네이티브 올투얼 이런 연결성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드맵은 지금 이제 오류 회행을 갖다가 전환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2010년도가 되면 256 큐피트가 되겠고, 2027년도는 한 800 큐피트, 논리 큐피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만, 물리 큐피트는 1만 개가 넘어갈 거다. 2만 개가 넘어가는 건 아무래도 2030년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랫폼의 범위는 컴퓨팅을 넘어서 네트워킹과 센싱, 그 다음 지상과 우주의 통합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라든지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준비성을 입증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실행력을 보이고 있고 파트너십이라든지 시스템 판매를 확대하면서 양자 생태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케빈 게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DAV 역시도 생태계 순품 다양한 양자 아키텍처에서의 활용의 증가로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드밴티지 2가 리플을 통해서 상용화되면서 이러한 촉진의 요인은 고객의 교육이라든지 더 큰 실험의 예산 그리고 어널링으로 퍼널로 이어지는 파일럿의 프로젝트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의 이중 로드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널링, 그 다음 시뮬레이션, 화학과 성년대수를 위한 게이트 모델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초전도 스택을 활용해서 멀티칩의 패브릭이 아무래도 이런 기반을 해서 10만의 어널링의 큐피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플렉소늄과 극저온의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5년과 10년에 걸쳐서 논리적 큐피트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스택 플랫폼의 도입 장벽을 낮추고 파일럿을 실제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상업적인 점찰력을 본다면 제조 물류, 공공안전, 통신제약, 미국의 국제사업 등의 100개 이상의 조직이 실제 월크로드에서 운영 중인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을 본다면 현금이 많이 늘어났고 부채도 조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일단 현금이 적었는데 지금은 현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워런트 상환 후에 정리된 자본구조 이런 것들도 계획된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게티 보시게 되면 컴퓨팅 역시도 양자 순풍의 수혜는 받고 있는데 실행이라든지 매출의 믹스 리스크를 감안해서 주가는 좀 균형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 내 촉진 요인들이 도입을 견인할 것이고 리게티의 침례 기반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유망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기술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로드맵에 미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가 좀 필요하겠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매출이 정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의 가시성이 좀 제한되고 있고 자, 무차입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6억 달러의 유동자금이 로드맵이라든지 서비스의 양자 컴퓨터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파일럿이 반복 가능한 그러한 서비스의 양자 컴퓨팅의 그런 확대로서 전환될 경우에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동종 업계 대비해서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서 보유 의견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잘 나가는 것은 아이온큐 그다음에 D-Wave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종목에서 어떤 주식을 택해야 될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하고 D-Wave 그다음 리게트 있죠.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적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PB 레이쇼 있죠. TTM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과거 기준입니다. 얘는 6배수밖에 안 되는데 얘는 12배수, 20배수니까 훨씬 더 일단은 배수가 이게 적죠. 자, 배수가 적은 곳이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으니까 아이온큐가 좋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EBSLG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40배인데 295배, 90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훨씬 더 저렴하죠. 밸류에이션이 물론 이거에 비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데 자, 아무래도 D-Wave라든지 리게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해도 아이온큐를 택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성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포월드 기준으로서 매출의 성장률 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06%나 되고 있는데 D-Wave는 64%, 그다음에 리게티는 19%밖에 안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성장이 많죠. 자, 일단 우리가 일단 아무래도 성장이 많은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